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자윤입니다.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재차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1조 3천억 원 넘게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도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제 1월 휴가는 끝난 것인지 궁금하신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알차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출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죠. 오늘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한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남북 경협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하락률 상위 종목에 대거 랭크되었습니다.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냉철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내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LA 화재 끝날 줄 모르고 있죠. 오늘 세명전기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재령산업도 가격 제한선까지 올랐습니다. 대원전선, 그 외에 전력설비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 시세 냈는데요.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지 저희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로봇주들도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을 더욱더 받아내면서 오늘 거의 4%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하이젠 R&M 그리고 플로봇, 전진 건설 로봇까지 오늘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우주 항공 섹터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죠. 이 아마존 CEO 베이조스의 꿈인 뉴 글렌 로켓이 오늘 첫 발사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20분, 30분씩 연기가 되고 있긴 하고요. 또 이번 주 안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 7차 발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혼조 양상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서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있는지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덕호 대표, 김진만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 가장 뜨거웠던 이슈 전력설비 관련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또 강풍이 예정돼 있다고 해서 정말 끝날 줄 모르고 있는 LA 화재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세가 시작됐죠. 워낙에 실제로 미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서 전력설비 관련된 쪽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대미국 변압기 수출입 동향입니다. 2021년에는 5억 원 규모에 불과했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만에 거의 3배 규모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15억 달러 규모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0년까지 15에서 30% 정도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LA 화재 관련해서 이런 수출 규모가 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오늘의 이 전력기기의 상승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전력 소요 자체는 꾸준하게 제시가 됐었었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변압기 그러니까 초대형 고압 변압기를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뭐 독일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수주들을 지금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많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화재로 인해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더 수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뭐 향후 이제 5년 이내에 교체를 해야 될 노후 전선들 그리고 설비들이 이미 지금 꽤 연령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체 주기가 한 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교체 주기가 되는데 이미 그 얘기는 뭐 2, 3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제기가 되었던 것만큼 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뭐 전력 전선주가 뭐 더 급하게 뭐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아 너무 좀 급한 마음에 이렇게 주가가 좀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화재로 인해서 지금 뭐 인명 피해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복구 작업 그리고 이제 뭐 철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까지 주목을 해봤을 때 전력 설비가 당장에 빨리 들어가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을 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워낙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CS 2025 이후로부터 해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개막 전에는 계속 이제 부각이 되다가 실제로 이제
까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면서 다시 시장이 그러면 뭐 결국 10년, 20년 동안 이 사업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또 전력 전설 부분이다 라면서 다시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시점에서 전선주들이 추가적인 급등을 뭐 하루 정도는 뭐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 상승 탄력이 계속 현재 주가를 버텨줄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뭐 대원전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원전선이나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세가 굉장히 좀 뚜렷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 탐험에 비했을 때 시장에 계속 이 자금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탄력을 좀 얻게 되면서 좀 매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전력 설비주를 뭐 무리한 포지션으로 늘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설비나 아니면 전선 쪽이 갔으니 이제 다시 이제 데이터 쪽이나 아니면 건설주 쪽을 조금 분산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시세가 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신규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김진만 대표님께는 그런 재건 관련 쪽으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덕신 EPC 같은 굉장히 작은 종목들도 급등을 했고 뭐 이건 산업이다, 이건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 재건이나 이런 전력 설비 종목 중에서 어떤 쪽이 조금 더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재건 쪽이 돈 들어가는 거는 가장 빠르고 아마 빠르게 나갈 것이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 테마성 이슈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미국 쪽에서 혹은 이제 LA 근처에서 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들이 비슷한 이제 이전에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우크라이나에 법인이 있거나 혹은 이제 근처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올라갔듯이 비슷하게 이제 관련해서 재건 쪽 비슷하게 도시 재건 이런 비슷한 흐름이 아무래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은 되는데 아직 LA 산불이 불이끼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이제 그쪽이 지수 인버스 역할을 하는 그런 섹터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재건 쪽 혹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테마성 이슈, 뭐 방독면이라든지 혹은 이제 정수기 필터 같은 그런 기업들이 단기 트레이딩하기는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일단 널 좀 길게 보시게 됐었을 때 결국에는 전선 쪽이 올라갔다 빠졌던 이유는 실적에 대해서 모멘텀이 더 덜 나왔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전선 혹은 이제 소형 변압기 쪽이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이슈 때문에 1차적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인데 만약에 또 실적까지 잘 나오게 되면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같이 좀 지켜보셔도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재건 쪽이 조금 더 가볍고 빠르게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을 이쪽에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선이나 변압기 쪽은 결국에는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오른 대형 변압기 쪽도 있지만 중소형 변압기 쪽에서는 그래도 실적 쇼크 때문에 많이 눌렸던 기업들 뭐 LX 일렉트릭이나 혹은 이제 뭐 제2전기 같은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길게 지켜보시면서 두 가지 전략 같이 쓰시면 아마 시장에서 재미있는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은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초 화두가 됐었던 로봇 섹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ES에서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세가 됐죠.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궁금하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신용 융자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 들어서 주가가 정말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죠. 5거래 연속 외국인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 이상까지도 올라갔습니다. 1월 3일 15조 5,740억 원에 불과했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9일 들어서는 16조 237억 원까지 껑충 뛰었고요. 삼성전자를 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어닝 쇼크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급등했었죠. 그때 오히려 신용 잔고를 매도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487억 원 규모의 신용 잔액이 들어왔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새해 들어서 거의 40% 넘게 상승했고 지금 코스닥 시총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까요? 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로봇 관련은 제가 CS 개막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이제 CS 때 더 탄력을 지금
지금 갔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으로 더 올라가기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좀 저평가됐던 뭐 스마트 팩토리 쪽이 잘 갈 거다 이러면서 뭐 현대무백스나 이런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번 CES 2025에서 나왔던 로봇은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우리가 이제 산업 협동 로봇에 초점을 놔뒀다기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초점을 둔 것은 맞았습니다.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설명이 좀 더 강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챗 GPT와 연계를 하니까 로봇 자체적으로 이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박차를 가겠다라는 내용들이 큰 틀에서 좀 제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협동 로봇들을 중심적으로 좀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이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도 잘 갔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 하면은 이건 이제 지분율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로보스타가 또 이렇게 주가가 잘 갔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주 중에서 로보스타가 항상 이제 소개가 될 때는 그래도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뒷배가 든든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가전에서는 가전 쪽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로봇스타를 비롯해서 이 로봇 산업 쪽에 좀 더 산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기대감이 계속 억눌려 있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시스템들을 이제 공개를 하겠다, 뭐 오픈 소스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자마자 그러면은 기존에 로봇 투자를 하고 있던 기업을 갖고 있는 회사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서 여러 회사들의 로봇 회사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등을 뒤에 업고 있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더라. 그런 기업들이 막판에 들어서 조금 급하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 산업 관련해서는 뭐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둬야 되고 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이 주가가 지금 한 2주 내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한 번 정도 분할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내가 로봇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로봇 대표주를 조금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전에는 제가 이제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부품주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이제 이 호재가 이어나기 위해서 시장이 한번 이제 조명이 됐기 때문에 이 흐름세가 한 2주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 타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좀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로봇 섹터는 잠깐 일주일 정도는 접어두셨다가 다시 이후에 조정 이후 접근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올해 포트 안에 꼭 있어야 한다. 단기 조정이 나오면 그때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 탑픽 종목으로 RS 오토메이션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로봇 기업들 역시나 이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 업계가 중국과 일본의 산업용 로봇에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김진만 대표님께 이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 관련된 이슈를 먼저 보시게 되면 실제로 한국이 갖고 있는 로봇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집니다. 로봇 청소기 아마 이용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국내 제품보다 이제 반대로 이제 중국 쪽 제품이 사실 훨씬 더 뛰어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덤핑 관련된 이슈 지금 사실 중국 쪽에서 매번 나왔던 이슈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산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뭐 가지기보다 국내 업체에서 특히 이제 로봇 업체에서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산업이 같이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좀 잃을 수밖에 없고 순수하게 테마성 이슈만 또 남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실제로 여러 가지 뭐 LG나 이제 삼성 같은 대형 이제 가전 만드는 이제 업체들도 중국 쪽과 경쟁력이 뭐 그렇게 크게 조금 이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보여지지 이런 이제 뭐 반동핀 제소가 로봇 산업 전반에 크게 뭐 이익이나 혹은 이제 손해를 끼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경쟁력을 갖추는 것 먼저 우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주가나 여러 가지 흐름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마 올해 로봇주들은 아마 계속 좋을 겁니다. 지금 뭐 시세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로봇주들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150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때까지가 아마 일단 1차 피날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밑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살짝 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도할 때는
아니다. 올해 내내 로봇 관련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우주 항공 섹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트럼프의 취임식 예정돼 있고요. 이번 주 내내 미국에서 로켓 발사 관련된 소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주들은 오늘 정말 잠잠한 하루인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주 항공 섹터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접근 가능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세트레가이라든가 뭐 많은 기업들이 있고 뭐 AP 위성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손을 좀 뻗고자 하는 기업은 뭐 하나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그룹이 사실 이제 위성 관련해서 기술력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고, 또 이번에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로 군사 위성을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사를 성공했죠. 스페이스X에 탑재를 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궤도에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항공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스페이스X라든가 혹은 이제 민간 우주 항공 쪽을 이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기업들이 스타트업도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규모가 좀 큰 사업들을 좀 초점을 놓다 보면은 뭐 방산 쪽이 좀 많이 이제 뭐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현 시점에서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들은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이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청이 사실은 작년 5월에 이제 개청을 했죠. 작년 5월에 창원에서 개청을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인력이나 어떤 시스템이 완비가 된 상태로 개청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력도 여전히 부족했었고, 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민간 자원들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어떤 제도 자체 내에서 있는 인력들이 어떤 자율권을 좀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들 제도적인 어떤 정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항공청의 영향으로 이제 이번에 뭐 군사위성이 뭐 발사하는데 이제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화를 할 것이냐가 초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방산주를 초점으로 해서 많이 거론될 때만 이제 좀 뒤끌려오는 듯한 느낌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나 이제 하나 시스템은 뭐 아시겠습니다. 뭐 C5 체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뭐 항상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만약에 내가 방산 쪽의 시장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이제 방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이제 조금 거품이 빠졌죠. 이후에 이제 조금 초점을 모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뭐 종전 협상을 계속 이제 종용할 모습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은 하나 시스템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주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다. 하나 시스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우주항공 쪽을 보면은 드론을 안 볼 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취임식 예정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효율적 방산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국방 예산도 계속 좀 줄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F-35 관련된 예산을 줄일 걸로 예측되고 있는데, 김진만 대표님, 우리 국내 증시에서 드론주도 좀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근데 드론주 수혜 받을 게 굉장히 충분한데 실제로 드론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이제 좀 적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은 뭐 크게 뭐 몇 종목만 이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산업 전반으로 들어 올리기에는 관련해서 너무나 이제 좀 영세한 기업들만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순수하게 드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뭐 에이럭스나 퍼스텍 같은 기업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제 JC현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드론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드론 관련주라고 편입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군 자체가 드론 산업 자체 혹은 이제 중국과의 그런 여러 가지 경쟁들 때문에 아마 중국 드론이 해외로 더 이상 이제 못 나가도록 여러 가지 좀 액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있는 기업들 혹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에이럭스 정도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론주는 굉장히 좋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지만 수혜받는 기업이 몇 개 없으니 그 기업들에 대해서 고를 좀 이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자체는 이제 에이럭스 정도로만 지켜보시면서 조금 이제 눌리거나 이제 보호에서 물량을 좀 지켜보시고서 매매하시면 분명히 한 번 정도의 큰 상승은 이뤄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론 관련된 섹터는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이슈나 모멘텀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